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일본의 그람당 금값이 1만 엔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내 금값 또한 3, 4, 5월 달에 가장 높았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1kg 판매가가 1억을 넘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람당 82,000원대를 보이면서 다소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 시기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죠. 금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니까요. 한국금거래소는 금방금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서 사고자 하는 분, 그 다음에 팔고자 하는 분의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서 이런 어떤 금값 상승 시기에 현명한 투자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해외 전망 기사, 이슈, 그 다음에 금값 변동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해외 전망 기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준 환율은 1335원 나타냈고요. 환율이 좀 지난주보다는 높았죠.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긴축 정책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환율은 계속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람당 기준가는 82,500원대, 금 국제가는 온스당 1,923불대 보였고요. 돈당 가격은 30만 9천원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값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 여파에 1,000원대가 무너지고 991원 나타내고 있고요. 플래티늄은 3만 9천원, 팔라듐은 5만 2천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 주 이슈 해외 전망 기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 스트리트. 미국의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는 21만 6천 명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 23만 건보다는 큰 폭 하락했고요.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이 미 주간 고용 지표 호조 속에 미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우려가 증가되고 있고요. 중국의 수출 부진과 유로존 GDP 성장률 둔화의 이제 경제 악화 지표 발표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105.07로 0.2포인트 상승해서 6개월 내 가장 최고치 수준에 도달했고요. 이 여파에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만 달러가 강세이니 우리나라 원화는 이제 약세이잖아요. 그래서 원화는 상승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키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금을 29톤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8월 달에 구매한 양이 되겠고요. 10개월 연속 외환보유고에 기금속이 추가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누계 구매량을 155톤으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지난달 7월 데이터 역시 중앙은행이 12월 이후 최대 매입액을 기록했고요. 많은 분석가들은 앞으로 중국이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와 경쟁할 수 있는 위안화의 국제적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금 매입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안다의 선임 시장 분석가는 미국 달러와의 장탈전은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미국 달러 지수가 105포인트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금저하면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금의 탄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제 금값은 좀 상승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고요. 자, 금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인데 미국의 채권이 지금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또한 금값을 억누르고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블룸버그 JP모건은 투자자의 금 비중이 2012년 이후 최고라고 하고 있고요. 분석가에 따르면 금 투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은행의 매입에 힘입어 증가했고 비은행 투자자, 여기서는 이제 중앙은행과 민간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금 투자자는 중앙은행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금 투자 비중은 현재 역사적 기준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나 다만 중앙은행의 수요의 구조적 증가와 G7 국가들의 국제에서의 자산 다변화나 제재 우려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세계금협회 자료에서 중앙은행의 매입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금 매입 속도가 금 가격의 미래 궤적을 가늠하는 데 핵심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증가가 되면 금 국제가는 연동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럴드 커퍼레이션 분석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의 감산 연장이 계속될 경우 석유 생산의 일부 과정이 수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펙 플러스가 올해 감산 조치를 내년 말까지 완전히 유지한다 그러면 사우디만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경우 브렌트유 가격은 내년 12월까지 107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매번 주의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름값은 왜 그렇게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찔끔찔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낮추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키코 뉴스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새로운 통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을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데일리 FX닷컴의 전략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브릭스 국가들이 기축통화로 미국 달러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달러를 우회할 수 있도록 금을 뒷받침하는 통화를 출시할 것으로 예측이 증가되고 있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금 생산 지역 중 하나인 소우주 땅에서 파낸 거의 모든 금이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고요. 다른 브릭스 회원국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는 일화가 다른 곳에서 보고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국, 러시아도 금의 최대 생산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 비축이 최근 가격 움직임의 특징이 되었을 수도 있고, 러시아는 1월 1일 브릭스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며 내년도 1월 1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2024년 10월 차기 브릭스 정상회담을 주최할 때 주요 통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 금 투자 협회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래티넘 퍼스펙티브, 플래티늄 관점에서 분석한 기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프를 놓고 보면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백금 가격이 하락세로 기울어진다라는 트렌드를 알 수 있겠습니다. FED 기준금리가 하락 시기에는 백금은 계속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이 되면 백금값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하락 시기에는 백금값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백금 밸런스하고 이제 가격의 연관성인데요. 백금의 잉여 메탈이 남는 기간이 어느 특정 기간 길어질수록 백금 프라이스는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도 백금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앞서서 백금 프라이스가 상승했던 것처럼 다시 회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금 가격은 금리 하락 시기에 덩달아서 백금 가격도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금값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락 시기에는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때에 어떤 그 통화 달러를 시장에 풀면서 그 금값이 상승했습니다만, 긴축 정책이 길어지면서 금값은 하향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수요에 은과 같이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백금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은 경기 침체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긴축 정책이 금리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백금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앞서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잉여 메탈이 있을 경우에, 장기화될 경우에 역대 사이클은 백금 프라이스가 더 추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기간적인 그 텀을 유추하고 어떤 플래티늄 바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